안녕하세요.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 장은철 교수입니다. 어, 이번 주차에서도 이제 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제 펌 디자인 프로세스 중에서 볼륨 매직 기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90년도 후반에 매직 스트레이트라는 열펌이 등장하면서 발전을 해서 2000년도 후반 중후반쯤에 볼륨 매직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직 스트레이트가 잘 펴지긴 하는데 단점이 이제 볼륨감이 너무 없거나 모발 끝이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뻗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그거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컬링 기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모발을 스트레이트 펌을 하면서 약간 롤 스트레이트 펌, 즉 롤 펌과 스트레이트가 합쳐진 롤 스트레이트 펌 효과를 만들 수 있게끔 볼륨 매직 기법에서 발전이 된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모근 볼륨 쪽을 많이 선호하시게 되는데요. 고객들이 탑 부분이나 기타 그 볼륨감을 원하는 부분, 그 부분에 고객 니즈에 맞춰서 볼륨감을 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자연스러운 볼륨을 잡을 때 모발이 곱슬기가 있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모발을 자연스럽게 그냥 생머리처럼 자연스러운 이쁜 생머리처럼 만들기 위해서 두상각 90도에서 맞춰주는 기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밀어주는 기법으로 인해서 모근 쪽에 컬링을 조금 주어서 볼륨감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법에 비해서 첫 번째 기법은 그냥 모근 쪽에서도 90도로 잡아서 두상각 각 부위별로 90도를 잡아서 자연스러운 볼륨을 잡는 거라고 하면은, 두 번째 기법은 모근 쪽의 각을 좀 더 180도, 150도 뭐 이런 식으로 90도보다 더 많이 각도를 추가시켜서 모근 쪽의 C컬이 바로 생성되게 하여서 겹쳐지면서 모발이 볼륨감을 잡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이제 뒤쪽에서 잡은 그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뒤쪽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밑에서 앞으로, 즉 앞머리 쪽에서 탑 쪽으로 또는 뒷머리 쪽에서 탑 쪽으로 이렇게 역방향으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볼륨 모근 볼륨을 잡을 때는 모발의 그 섹션이 넓으면 넓을수록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길이, 즉 패널을 잡는 거는 4, 5cm 정도 대신에 두께가 0.5cm 정도, 즉 1cm가 좀 안되게 촘촘하게 잡아주면 효과가 훨씬 더 크고요. 좀 바쁘다고 뭐 손님이 아니면 좀 손님이 많아서 좀 바쁘다고 1cm, 1.5cm 이렇게 크게 뜨면은 효과가 좀 반감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0.5cm씩 얇게 패널을 취하다 보니까 미리 시술했던 패널에 또 한 번 열이 가서 눌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모근 쪽은 0.5cm로 한 번, 두 번 정도 잡아주고 두 개를 다 합쳐서 한 번에 모간부터 모선까지 컬링을 주어서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볼륨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기법인데요. 모근 볼륨은 이 정도로 설명하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한 개가 겹쳐져 있는 바람에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자, 두상각 90도, 그다음 천체축 90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컬링 매직 기법 중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모근 볼륨 기법 두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 즉 두상각 90도로 잡아서 모발을 90도를 유지한 상태로 기계를 모발 끝까지 쭉 펴서 스트레이트를 주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밑으로 내려서 피는 것보다는 볼륨감이 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공기감을 형성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 각도를 좀 들어주면서 6, 70도로 쭉 올려주면서 모발이 펴지되 이 모발이 지금 매직기를 잡고 올라가다 보면 약간 꺾임 현상이 생깁니다. 이 각도를 주면서 그 꺾임을 모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먼저 펴지고 그 다음에 이 꺾이는 부분에서 펴진 상태에서 성형을 주면서 모발이 약간의 각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뜸을 들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모발이 약간 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스트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볼륨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모발 끝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의 스트레이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이 위에 스트레이트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형성하고요. 눈에 보일 정도로 C컬, 즉 모발 끝쪽에 C컬을 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법을 보는데 강한 C컬과 S컬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쭉 같은 방법으로 슬라이딩을 하다가 매직기 뒤쪽에 한 6, 7cm 정도 남아있다 싶을 때부터 회전, 모발 자체, 매직기를 자체적으로 손목을 돌려서 회전을 그림과 같이 평행하게 있다가 세우듯이 회전을 주어서 모발이 90도 이상 회전이 되게끔 해줘서 그 상태로 모발 끝까지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 매직기 모양을 유지하면서 화살표 방향대로 쭉 올라가는 거, 그거를 다르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컬 기법은 이 위에 C컬 기법과 똑같지만 남은 길이가 이제 한 12cm 정도, 눈으로 봤을 때 12cm 정도. 이게 보통은 숙달이 되기 전에는 이 센치가 자꾸 이제 들쑥날쑥거려요.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몇 센치 정도, 이 6, 7cm의 2배, 그런 게 눈에 익힐 때까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완벽한 볼륨 매직 퍼머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C컬 와인딩 기법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6, 70도 각도로 유지를 해서 끝까지 쭉 올려주시다가 이 모발 자체가 두상각에서 이제 90도가 꺾이는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서 계속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패널을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모발을 굉장히 깨끗하게 빗질을 잘해서 잡은 다음에 매직기를 보시게 되면 열판이 위판과 아래판이 있으면 아래판이 바닥에 최대한 모발에 가까이 붙게끔, 위판은 좀 떨어지게 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1초에 1cm씩 움직이는 속도로 천천히 수증기가 모락모락 나오게끔 유지하면서 쭉 올라갑니다. 천천히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 화면에 보이는 각도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모발 끝부분이 가까워, 중간 정도 오면은 끝부분에 가까워질 때 빗을 대고서 모발이 가지런하게 펴지게끔 해주면서 동시에 유지를 시키면서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부위별로 보시면 이 골든 포인트 쪽은, 즉 탑 부분 올라가면은 두상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이 정도 올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네이프는 약간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가 90도라고 하면 두상각은 이 위쪽에 올라갈수록 각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왼손으로 모발 패널을 두상의 각도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겠죠. 얘는 이 밑에서 90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상 부위별로 틀립니다. 좀 탑 쪽으로 오면은 탑 쪽은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모발이 이 그림과 같이 이 정도 각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이 각도에서 90도, 6, 70도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각도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죠. 이게 눈으로 보이시면은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직접 해보면 이게 각도가 천차만별이고, 이 매직기가 이 평행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안 돌아가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지만
지금 결과물 이런 느낌으로 깨끗하게, 밑에서 한 거나 위에서 한 거는 거의 똑같죠. 요게 어느 부위에서 하든지 똑같이 되게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골고루 C컬이 가미된 그런 볼륨 매직을 완성도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강한 C컬은 앞에 소프트 C컬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모발 끝부분에 와서 매직기가 이 모양에서 지금 이렇게 회전이 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즉 손목 회전이 하나가 추가되고 각도는 계속 유지해서 슬라이딩을 하면 이 모발 끝부분에 6, 7cm 부분에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 정도가 딱 말리게 돼 있어요. 이 모양이 정석이고요. 탑도 똑같습니다. 탑 부분에 90도로 들어주고 그다음에 매직기를 잡고서 쭉 진행을 하다가 이 끝부분에 와가지고 이 모양이 살짝 지금 회전을 시키고 있죠. 손목을 돌려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진행 방향은 계속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럼 또 역시나 아까 봤던 네이프 부분에서 봤던 모양이 탑 부분에서도 똑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역시나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삼각, 네이프 부분, 백 부분은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골든 포인트는 이쪽에서 시작하고 탑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죠. 이쪽은 이렇게 진행, 이런 식으로 하고요. 중요한 게 6, 7cm 남았을 때 이런 모양으로 회전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피에서 시작을 해서 쭉 가다가 6, 7cm가 남았네 싶으면 그때 회전을 해줍니다. 하지만 회전을 하고 매직기가 올라가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강한 C컬 와인딩 기법이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모발 끝에 6, 7cm만 회전을 좀 더 각도를 주는 거고 모간 부분이나 뿌리 부분은 각도를 주시면 안 됩니다. S컬, 요거는 잘 안 쓰는데요. 보통 이제 약간 허쉬컷이라든지 모발이 굉장히 가벼운 커트를 했을 때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모발이 굉장히 길거나 양이 많을 때는 아까 같이 볼륨 매직 C컬 기법을 써주고 디지털이나 세팅을 두 바퀴 정도 와인딩을 차라리 해주는 게 S컬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힘이 덜 들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법인데 짧은 머리 할 때는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긴 머리나 층이 많이 나 있는 머리, 또 양이 많은 머리는 웬만해서는 아까와 같은 이 C컬 기법을 쓴 후에 그냥 세팅을 두 바퀴에서 두 바퀴 반 정도 말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법으로 따지면 좀 알고는 계셔야 이런 와인딩도 가능하거나, 그리고 이게 손에 많이 익었을 때 나중에 아이롱 펌, 고급 기법이라고는 하는데, 현존하는 기법에서 제일 비싼 기법의 펌이긴 해요, 아이롱 펌이. 근데 하지만 장비도 굉장히 세트로 4mm, 6mm, 8mm, 2mm 간격으로 36mm, 38mm까지 나오는데, 펌에서 쓰는 거는 보통 한 32mm 정도까지 씁니다. 4mm부터 굉장히 얇죠. 그런 건 이제 열펌이라고 하죠, 아이롱 펌. 근데 이제 장비값만 해도 그렇게 4mm부터 32mm까지 하면은 기본이 한 10대 개 정도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적어도 한 4mm, 2mm 간격으로 사면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4mm 간격으로 필요한 것만 산다고 해도 보통 한 7, 8개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값만 해도 거의 그냥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교육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한 2, 300만원 들어가고요. 그럼 그 두 개 합쳐서 아이롱 펌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것만 합쳐도 거의 한 5, 6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배웠다고 다 되냐? 아니죠. 손에 완전 익히는 시간까지 보는데, 아이롱 펌은 연화 기법부터 와인딩 기법, 그리고 모질 대응, 이런 게 굉장히 변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정도까지 되려면 기계를 사고 교육을 받고 계속 코칭을 받으면서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한 3년쯤 되면은 아이롱 고수가 됐다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무리 잘해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하셔야
아이롱 펌을 조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알고 손에 익혀 놓고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 매직기로 하는 이런 컬링 작업이 좀 손에 익으면 나중에 아이롱 펌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살롱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가 자격증 딸 때 배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살롱의 기초 퍼머넌트 웨이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실무 기술 중에 기초, 그리고 그 정도는 알아야 취직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살롱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C컬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각도는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또 두삼각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점이 바뀐다는 거, 모발 잡는 게, 시작점 모발을 잡는 것만 잘 잡아 놓으면 진행은 내가 잡아 놓은 거에서 90도, 6, 70도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법은 길이가 12에서 13cm 정도, 아까 6, 7cm보다 2배 정도죠.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기법이긴 하지만 길이가 기니까 모발이 완성도가 완성된 걸 보면 2바퀴 정도가 말려 있죠. 2바퀴. 전 거는 1바퀴에서 1바퀴 반, 이쪽은 2바퀴에서 2바퀴 반이 말려 있다. 그래서 이제 바퀴 수가 2바퀴니까 C컬과 C컬이 연결되니까 S컬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모발 진단법과 그의 대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발 진단은 말 그대로 퍼머넌트나 그 헤어 케어나 그 다음에 컬러를 하기 전에 진단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퍼머넌트 웨이브의 모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컬러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색을 좀 잘못 맞추거나 모발 손상을 잘못 보면 탈색이나 컬러를 입힐 때 모발 손상이 굉장히 오고 내가 원하는 색을 못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컬러 진단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펌어에서는 또 펌 자체를 잘 걸어주면서 디자인성을 잘 살려주면서 모발도 상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모발 진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모발 진단의 종류는요, 시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모발의 투명감, 빛 반사, 수분 침투 정도, 곱슬 모양 등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진단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세한 거는 다음 장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문진법이 촉진이라고 해서 만져보는 거죠. 촉감으로 진단을 하는 건데, 모발에 만져보면 모발이 굉장히 가늘다, 굵다, 뭐 약하다, 단단하다, 탄력이 있다, 없다, 굉장히 힘이 없다, 힘이 좋다, 뭐 거칠다, 부드럽다, 뭐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손빗질이나 빗으로 빗질을 하면서 모발이 걸림 현상이라든지 약간의 그 거침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껴서 진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문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과의 대화나 아니면 단골 고객이면 시술 이력 차트죠.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좋고요. 시술 차트는 솔직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한방병원이나 어딜 가면은 공유되어 있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이제 요즘에 많이 공유가 된 거지. 물론 이제 이쪽 뭐 A 병원에서 B 병원으로 올 때 그 진단 차트나 MRI나 뭐 기타 뭐 소견서를 갖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미용실에서는 그게 안 되고, 외국도 뭐 잘 돼 있는 데가 일본이나 미국 정도밖에 안 돼 있고, 우리나라도 그게 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옮겨갈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료는 말 그대로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시킬 수 있는데, 미용실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골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문진, 즉 직접 고객님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뭐 1년 전 것까지 기억은 못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까지만 보시고, 또 한 가지 문진을 하면서 내가 촉진이나 시진으로 봤던 거, 예를 들자면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는 염색이 돼 있고 여기가 염색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다른 걸로 여기까지는 웨이브가 걸려 있는데 여기가 웨이브가 없거나 또라는 거는 여기는 곱슬이 있다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아 이만큼은 볼륨 매직을 한 거고 여기는 곱슬이 자라났거나 이런 걸 보면은 한 달에 뭐 한 1.2에서 1.5cm 정도 자란다고 봤을 때 한 4cm 정도 자랐다 하면은 아 2달 반에서 3달 정도 전에 볼륨 매직을 시술했겠구나. 아니면 그 전에도 또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물어보면 아 이분은 석 달, 두세 달 전에도 볼륨 매직을 했지만 그 전에도 꾸준히 계속 해왔고 이 길이를 보게 되면은 자라나는 길이죠. 한 달에 뭐 한 1.5cm 정도로 대략 잡았을 때 15cm다 하면 10달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머리는 볼륨 매직을 하면서 석 달 간격으로 3번은 했겠구나. 그러면 저 슬쩍 물어보면 맞아요. 제가 볼륨 매직을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뭐 서너 달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헤어 케어, 즉 린스나 뭐 트리트먼트를 머리 감고 나서 그냥 살짝 발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헤어 케어라는 거는 우리 살롱에 가면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살롱에 가면은 펌머나 염색이나 그 탈색 같은 걸 하고 나서 모발 트리트먼트 또는 헤어 케어, 헤어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모발 샴푸하고 약재 바르고 열 처리한 다음에 또 한 번 헹구고 또 약 바르고 또 헹구고 또 약 바르고 열 처리하고 또 헹구고 뭐 이런 식으로 두세 번씩 나눠서 하는데 펌머나 컬러 시술은 아니고 모발을 뭐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집중 케어 시스템, 즉 모발을 복구시키는 방법,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소에 집에서 뭐 전 트리트먼트 했어요, 헤어 클리닉 평소에 바르고 있어요, 뭐 샴푸하고 항상 발라요, 에센스 항상 발라요. 그거는 이제 보호법이지 모발을 건강하게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단백질을 투입시켜주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야 고객님 그런 건 안 했고 뭐 에센스나 이런 걸 좀 했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근데 평소에 스타일링을 블로우로 말리기만 했냐, 자연 건조를 했냐, 아니면 아이롱이나 매직기를 매일 하냐,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냐, 뭐 특별한 날 하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면서 모발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물리적인 데미지나 열적인 데미지를 받았는지를 말로써 물어보는 그런 진단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각 항목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명감이라고 하면은 모발을 빛으로 비춰보았을 때 빛의 투과성 정도, 즉 모발을 이렇게 한 다발 정도 딱 펴서 딱 잡은 다음에 빛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발이 투가 돼가지고 반대쪽이 잘 보이는 그런 걸 보는 건데, 불투명할수록 모발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세치 카바를 해서 불투명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건강하다고 체크를 하면 안 되고 세치 카바를 해서 불투명하다라고 체크를 해서 즉 염색을 한 모발이다라는 체크로 좀 손상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발 내부 단백질이 많을수록 모발이 투과성이, 자세히 보시면 좀 모발이 좀 어둡게 보이고요. 가는 모발이나 아니면 손상이 많을수록 모발이 뭔가 좀 투과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좀 어둡지 않게, 좀 뭔가 딱 보면 약간 밝아 보이고, 또 한 가지 밝다라는 거는 그만큼 색소라든지 단백질이 많이 유출돼 가지고 모발이 빛 투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손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사빛은 모발을 이게 깨끗이 빗어놨을 때 빛 반사를 보는 건데, 보통 깨끗하게 정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시시한 느낌이 나는 남반사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깨끗한 반사를 할수록 모발 큐티클이 잘 정돈되어 있고 건강하고 잘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클이 있을수록 많이 반사를 해주는 모발이고요. 큐티클이 까지고 없고 녹았을수록 반사가 좀 남반사, 좀 약간 좀 뿌연 반사빛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발 굵기를 볼 수 있는데요. 손으로 이렇게 쓱 잡아보면 모다발 자치나 손가락 사이로 빗질을 할 때 되게 굵다, 약간 보통이다, 굉장히 가늘다라는 것을
촉감으로 느끼는 거죠. 눈으로 봐도 알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촉감이 많이 만지다 보니까 양이 많다 두껍다, 양이 많은데 가늘다, 양은 좀 보통인데 좀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건데, 굵은 모발일수록 단백질 양이 많고 얇은 모발일수록 단백질 양이 적기 때문에, 즉 가는 모발일수록 퍼머가 잘 나오기는 하되 잘 풀립니다. 굵은 모발은 퍼머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걸리면 굉장히 오래가고 단단하고 컬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온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두피 쪽에 가까워 있는 모발은 두꺼운데 다른 쪽은 가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손상에 의해서 자꾸 단백질이 유출돼서 퍼머든 염색이든 그런 거나 드라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단백질이 유출돼 가지고 모발이 가늘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손상으로 인해서 가늘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 모발을 구부릴 때와 구부렸던 모발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탄력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그런 거 보셨었죠. 머리를 막 꼬아놨다가 탁 나왔는데 쫙 세게 펼쳐지면서 쫙 풀리는 느낌하고 힘없이 스르륵 떨어지면서 풀리는 느낌하고, 그것이 이제 모발 탄력이 좋다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손상이 많이 진행된 모발일수록 단백질 유실이 많기 때문에 탄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비어 있기 때문에 꽉 차 있어야지 뭐 땡땡한 느낌이 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침투 정도. 이거는 이제 드라이된 모발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 물방울이 모발에 빠르게 침투되냐 아니면 좀 천천히 침투되냐 아니면 좀 물방울이 맺히다가 침투되냐 뭐 이런 걸 보는 건데, 물방울이 침투가 잘 안 되는 모발을 발수성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침투하면 흡수성모라고 하는데, 흡수성모가 좀 손상이 많은 거고요. 발수성모는 웬만큼은 건강한 모발이죠. 하지만 가끔 수분이 잘 침투 안 되고 발수성모처럼 보이는 모발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헤어 매니큐어라든지 아니면 에센스를 많이 발라서 코팅이 되어 있는 모발 있죠. 그런 모발은 이제 물기가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항상 모발 진단은 샴푸를 한 후에 이렇게 좀 말려가지고 진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물질, 즉 코팅, 매니큐어, 에센스 등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흡수성모는 큐티클이 되게 얇아서 침투하기 쉬운 모발이 있고요. 손상이 심해서 침투하기 쉬운 모발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큐티클이 얇아서 침투하기 쉬운 모발은 원래 이제 손상이 없는 모발인데도 잘 침투하는 모발, 즉 연모라고 하죠. 가늘고 연한 모발은 뭐 머리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흡수성모처럼 손상이 돼 있는 모발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슬의 모양을 보는 건데요. 곱슬의 유무를 보고 곱슬일 경우 그 모양을 확인하는데, 곱슬모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물결치는 모양의 파상모와 굉장히 꼬이면서 가늘게 물결치는 충모,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거 외에도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원에서 다음 단원에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의 질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이 모발의 굵기를 볼 때 같이 보는 건데요. 모발 표면의 매끄러운 정도나 까끌까끌한 것, 즉 거친 거, 그걸 느끼는 건데, 손빗질이 부드럽게 내려가고 모발이 잘 안 걸리고 뭐 흐트러뜨렸다가 다시 빗어도 잘 안 걸리면은 모발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모발이죠. 근데 이제 보통 까끌까끌하고 걸리고 빗질이 잘 안 되고 이러면 곱슬이거나 손상이 심하거나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술 이력, 평소의 헤어케어, 이거 이제 문진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진인데, 고객님께 헤어 컬러, 펌, 드라이 등을 평소에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모발에서 진단하면서 보고서 색깔 유무, 뭐 길이, 펌머 유무, 곱슬의 유무 이런 걸 보면서 신생모와 기존 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서 개월수를 유추해서 그 당시에 뭘 했겠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시술 이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헤어케어, 이거는 이제 모발 자체에서 스타일링을 매일 하는지, 뭐 2, 3일에 한 번씩 하는지, 아니면 거의 안 하는데 말리기만 하고 뭐 특별한 날에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물어보고요. 헤어 케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한 게 집에서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항상 발라서 헹군다 이게 아니고 에센스를 바른다 이런 게 아니고 집중 케어 즉 살롱에서 하는 것처럼 샴푸하고 1차 바르고 열 처리한 다음에 헹구고 다시 또 2차 바르고 열 처리하고 헹구고 3차 바르고 헹구고 뭐 마무리 트리트먼트하고 방치했다가 헹궈내서 에센스에서 뭐 한다든지 뭐 아니면 리포좀 작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또 단백질을 넣어서 드라이를 하면서 모발 내에서 완전히 고착시켜주는 그런 집중 헤어 케어 또는 헤어 트리트먼트 또는 헤어 클리닉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지 집에서 트리트먼트를 린스 대신 쓴다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저 진단법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데미지 레벨이라고 하죠. 데미지 레벨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데미지 1은 가장 약한 거, 데미지 5는 굉장히 높은 데미지라고 하죠. 이런 모발은 약을 좀 잘못 바르기만 해도 모발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데미지 2, 3, 4 모발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미지 1은 말 그대로 투명감도 굉장히 좋다. 즉 투명감이 불투명하다. 너무 막 투과성이 크다 이게 아니죠. 투명감을 봤을 때 모발이 건강하고 손빗질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컬러나 포맷 시술도 거의 받지 않았거나 한 번 정도 했거나 이 정도고 평소 스타일링 정도만 살짝 하고 헤어 케어는 평소에도 꾸준히 해온 모발 즉 홈케어는 말 그대로 이제 약 바르고 뭐 비닐캡 쓰고서 뭐 1시간 있다가 뭐 헹궜다든지 이런 걸 뭐 1, 2주에 한 번씩 했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헤어 케어를 꾸준히 잘 해온 거죠. 어떻게든 홈케어 중에서는 집중 케어에 가깝게 한 거니까요. 그렇게 모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염색을 한번 파마를 한 번 해도 굉장히 건강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데미지 레벨 2, 3, 4 여기까지 있는데 이 4부터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5 쪽에 가면 거의 복구 퍼머, 복구 매직 뭐 이 정도로 가야지만 시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염색으로 기준으로 할 때 뭐 한두 번 했냐, 두세 번 했냐, 세네 번, 네다섯 번 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탈색을 했냐 안 했냐가 레벨 3하고 4 사이로 갑니다. 탈색을 2번 정도 하면 바로 5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탈색이 그만큼 모발의 손상을 많이 좌우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탈색 모발은 웬만하면 퍼머를 부드럽게 약한 모발이나 약한 약을 써서 굉장히 굵게 자연스럽게만 잡지 아니면 이제 볼륨 매직이나 뭐 스트레이트 정도로 복고 펌 정도로 잡아서 살짝 결만 잡아주지 웨이브나 이런 것 쪽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꼭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미지 레벨에 따라서 이제 약제 쓰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 1이나 2 정도까지는 뭐 티오글리콜산, 티오글리세린, 시스테아민 이런 걸 많이 쓰고요. 3, 4 정도 오면은 시스테아민과 시스테인, 설파이드 계열 이런 걸 좀 많이 쓰고요. 데미지 레벨 5 가면 무조건 집중 헤어 트리트먼트 1, 2, 3단계 즉 단백질 공급원하고 산성펌이나 설파이트 계열, 시스테인 이런 쪽을 많이 약한 약을 써서 모발을 복구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pH 컨트롤 제 버퍼제라든지 모발 복구제하고 병행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 연화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했던 곱슬은 크게 몇 가지 두 종류라고 했었죠. 보통 파상모와 뭐 충모라고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상모 중에 약파상모라고 하는 게 있고 보통 파상모, 강파상모가 있고 이제 굉장히 꼬이는 느낌의 굉장히 센 충모가 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모발 자체가 오돌도돌하게 생긴 연주모, 모발 자체가 트위스트가 되어 있는 염전모 이렇게 악성곱슬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악성곱슬 여기까지는 그래도 볼륨 매직이나 스트레이트로 잘 펴지는 편인데 염전모나 연주모가 예를 들어서 약파상모 같은 모발인데 염전모가
섞여 있거나 연주모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파상모로 보면 안 되고 악성 곱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발을 이제 저희가 이제 연화를 보는데, 연화를 어느 정도 보냐에 따라서 모발 자체가 펴지거나 웨이브가 건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직모다. 직모를 40% 정도 연화를 보면 모발을 한 바퀴 반 말아놓으면 이렇게 C컬이 걸릴 정도로 약파상모 정도 잡을 수가 있고, 거꾸로 이런 약간의 C컬이 보이는 약파상모가 40% 정도 연화만 해도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파상모는 50% 정도. 연화죠, 연화. 연화라는 건 말 그대로 일제를 바르고 모발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냐. 알카리화 그리고 환원, 이 두 가지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냐를 보면서 측정하는 법을 연화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화를 잘 함으로 인해서 펌머가 굉장히 잘 나오고 못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강파상모, 약한 C컬, 굵은 S컬, 강한 S컬, 요 SS 모양이 나오는 거를 필수 정도가 60-7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강충모 정도 되면 80에서 90%까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조금 더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좀 밑으로 보십니다. 7-80%, 뭐 5-60%, 4-50%, 3-40% 이런 식으로 밑으로 보셔야지 모발이 손상이 적고 실수를 안 합니다. 연화를 많이 본다고 펌머가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다고, 보약도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가장 모발에 알맞게 그렇게 할 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전모나 연준모가 끼면 무조건 거의 90에서 100%까지는 한번 잡아서 이 모발 자체를 좀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시술할 때는 다 한번 폈던 거기 때문에 살짝 할 거니까 40%, 조금 웨이브 들 거니까 50%, 이 정도만 봐도 펌머가 잘 나온다라는 거죠. 즉 연화만 잘 컨트롤해도 펌머는 굉장히 효과가 커집니다. 자, 이제 연화를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건강모가 있고요, 약손상모, 중손상모, 극손상모, 뭐 녹음머리, 탄머리 이쪽에 또 있겠지만 얘는 배제하고요. 왜냐하면 복구펌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연화 척도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굉장히 좀 다른 기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살롱에 들어가서 경력이 좀 쌓이고 복구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경험이 좀 쌓여야 하실 수 있는 게 복구펌이니까 지금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 건강모도 연화가 잘 되고 연화가 보통이고 연화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굵은 모발이라는 뜻이에요. 굵은 모발. 자, 그래서 보통 모발을 기준으로 많이 보겠습니다. 10분 약을 바르고 도포하고 10분 있으면 40% 정도 연화가 되고요. 7분 더, 즉 17분이 있으면 60%가 연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분, 약 30분 정도 있으면 80%가 연화가 됩니다. 이 색깔을 표시하는 거예요. 5분 정도 더 두니까 100%가 연화가 되네요. 자, 그래서 총 35분 정도면 건강모도 웬만큼은 100%까지 연화가 된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C컬을 걸고 싶으면 10분 정도만 두고 펌머를 와인딩 하면 돼요. S컬은 한 60%, 즉 17분 정도 두고 그 다음에 SS컬 더 강한 거, 아니면 볼륨 매직으로 쭉 악성 곱슬을 피고 싶다 이럴 때는 13분을 더 둬서 약 30분 정도, 30분에서 35분까지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분수가 줄어들죠. 네. 7분, 6분, 10분, 14분. 7분, 6분 하면 13분에다가 20분이면 23분, 4분이면 27분 정도가 걸리죠. 이쪽에 보면 총 분수가 나옵니다. 파란 선에 따라서 따라가시면 총 분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은 이제 보통모 기준으로만 먼저 해놨습니다. 즉 13분, 17분, 27분, 35분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보통은 3분씩, 2분씩, 3분씩, 2분씩 이런 식으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극성상모 쪽으로 가면은 자체가 그냥 연화도가 약하기 때문에 40%는 진짜 젖은 상태에서
약만 발랐다가 바로 헹궈도 40%가 된다. 그 정도로 모발이 손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화 도표는 약 한 모발이 한 5,000피스 정도를 모아서 이 굵기별로 그리고 손상도별로 나눠 놓은 다음에 제가 테스트를 해서 이 도표를 만든 거예요. 약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걸리기는 2년이나 걸렸는데 도표로 만들어 보니까 뭐 딸랑 한 장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이제 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법과 이 도표를 이용해서 잘만 사용하시게 되면 모발이 손상이 되거나 녹거나 뭐 펌어가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없이 거의 90% 정도의 적중률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도표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컷앤펌 2라는 책을 편찬할 때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또 열심히 이렇게 도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모발 진단을 하고 저렇게 연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처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전처리제, 뭔가를 하기 전에, 중간처리제, 뭔가를 하는 중간에, 후처리제, 시술이 끝난 후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펌어하기 전에 전처리제로 쓰는 게 요 두 가지를 많이 쓰고요. 중간처리제로 요거와 요거를 합성해서 같이 쓰고요. 후처리제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그런데 케라틴 PPT라고 하는 게 있고요. 콜라겐 PPT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징이 둘 다 이제 폴리펩타이드 약자예요. 그래서 모발을 이루고 있는 아주 적은 분자 단백질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형태에 따라 만들어 놨고요. 모발 탄력을 높이면서 모발 내에 성분을 보충하는 걸, 즉 탄력을 높이면서 단백질 보충이다. 그러면 케라틴 PPT. 보습을 높이면서 단백질 보충이다. 콜라겐 PPT. 그리고 콜라겐 PPT의 특징은 좀 부드럽고 케라틴 PPT는 탄력 있고 딱딱한 느낌이 들죠. 즉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진 모발일수록 고분자 배합을 사용하고요. 고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똑같은 부피에 단백질을 넣어줘도 안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즉 무게감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저분자일수록 똑같은 단백질인데 같은 크기의 단백질일 때 단백질이 압축이 좀 덜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작은 거냐, 같은 부피인데 많이 압축되어 있는 거냐, 그렇게 분자가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자일수록, 중분자일수록 말 그대로 저분자에서 중분자 배합 사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분자보다는 단백질 수가 좀 적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쿠션이 있거나 약간 여지가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습 효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라겐을 좀 더 많이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발에 수분 함유율이 높아져서 윤기라든지 부드러움을 좀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보습 효과가 좀 더 많이 좋다라는 거죠. 즉 정전기가 많이 나고 모발이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가늘가늘하고 이런 모발은 콜라겐 PPT를 해주고 케라틴 PPT를 30% 이런 식으로 이제 배합을 좀 다르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수분 LPP, 뭐 세라마이드 단백질, 뭐 CMC 보충 성분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표피 쪽 성분과 모발 내의 탄력 또는 약제 감령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2차 처리제, 즉 중간 처리제로 많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DL3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아예 약을 바르기 전에도 먼저 발라주기도 합니다. 즉 전 처리하자마자 중간 처리제를 발라서 약에 의한 손상을 좀 더, 약제 성분을 좀 더 감력을 시켜서 모발 손상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처리로 유분 LPP나 실크 PPT, 키토산 PPT, 18MEA 보충 성분 이런 걸 써가지고 모표피 쪽에 강한 피막 효과, 즉 이렇게 피막을 형성시켜 줘가지고 모발의 보호 목적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즉 모든
커트든 펌이든 염색이든 모든 헤어 시술 후에는 항상 이런 성분으로 보호 목적으로 한번 코팅을 해주는 게 모발의 건강을 좀 보호해주는 목적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전처리제, 중간처리제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모발 자체를 좀 건강하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게 덜 빠져나가게끔 유막, 보호막을 형성시켜주면 훨씬 더 유지력이 높아지겠죠. 이건 모든 헤어 시술을 후에는 항상 이렇게 후처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모발 연화 시의 주의점이에요. 도포를 하고 나서 이제 도포할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가 신생모고 모발 끝이 극손상이고 중간이 좀 손상이 있고 신생모라고 하는 경우는 뭐 신생모 쪽에 모발 뿌리 쪽 띄고서 먼저 1차 도포하고 시간 간격을 아까 도포 연화표를 보고서 한 7분 정도 있다가 이 부분을 바르고 3분 정도 있다가 이 부분을 발라서 또 3분 정도 있으면 얘는 3분, 얘는 또 3분에서 이 3분이니까 플러스 되니까 6분이 되고 여기도 처음에 5분 정도 뒀으니까 그렇죠. 바르고 5분, 여기 바르고 3분,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바르고 또 3분 하면은 이 앞쪽 제일 먼저 바른 데는 11분이 되는 거고 중간은 6분이 되는 거고 마지막 끝은 3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발라주는 도포 테크닉,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을 굉장히 맞춰서 건강모 쪽은 조금 도톰하게 많이 발라주고 중간 부분은 약간 양을 줄이고 끝부분은 더 양을 줄이던가, 그게 힘들면 아까 말했던 중간 처리제를 써서 약제를 미리 발라놓고서 감력을 시켜서 모발이 손상이 안 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상된 부분에 먼저 이렇게 발라놓고 약을 쭉 바르면 여기는 약을 그대로 침투하지만 얘가 한번 보호하면서 침투하기 때문에 모발이 손상이 좀 덜 하겠죠. 그런 거를 모발 손상에 따른 부분별로 맞춰서 순차적 도포 또는 전처리 중간처리 도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화 방치 타임을 주는데요. 자, 연화 테스트는 뭐 세팅 펌을 하거나 디지털 펌, 아이롱 펌, 매직 펌 등의 열 펌을 하기 전에 약제를 바르고 연화를 보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연화 도표 있죠. 이 방치 시간이죠. 요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를 체킹을 해서 40%냐, 60%냐, 80%냐, 100%가 됐냐, 그걸 체킹하는 방법을 연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화 테스트가 내가 원하는 60%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내가 필요에 의한 연화가 됐다. 그러고서 헹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S컬이 연속되어지는 이런 웨이브를 넣을 거예요. 뭐 S컬 펌, 바디 S컬 펌 이런 거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50에서 60% 정도면 충분하죠. 50에서 60% 정도면 연화가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요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발을 꺾어서 모발의 탄력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모발을 꼬리빗에 감아서 풀리는 거, 또는 모발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돌돌 감았다가 놓았을 때 얼마만큼 풀리는지 손톱으로 찍어서 모발 자국이 나는 방법, 그 다음에 매듭 지어서 얘가 매듭 지어서 딱 놨을 때 매듭이 얼마만큼 빨리 풀리냐, 풀리다 마냐, 어느 정도 크기로 커지냐 이런 걸 보고 모발을 또 당겨가지고 얼마만큼 늘어나냐, 꼬리빗으로 빗질해서 모발이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는, 웨이브였을 땐 빗질해도 웨이브가 보이는데 연화가 어느 정도 되면 빗질하면 일자로 되겠죠. 그 다음에 모발을 펼쳐서 탄력, 팽연복, 요거는 이제 모발을 쫙 펼쳐서 손으로 비벼서 거미줄처럼 늘어나는 거를 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당겨서 늘려보는 방법과 뭐 꺾어서 보는 방법, 꼬리빗 감아서 풀린 정도,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발이 원래 스트레이트였는데 연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돌돌돌 말았어요.
말았다가 탁 놓으니까 얘가 싹 이 정도로 났는데 딱 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펴졌더라. 아니면 얘가 이렇게 쭉 펴졌더라. 아니면 이게 모발을 이렇게 해서 묶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펴져서 떨어졌더라.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모발이 이 정도 한 10cm 정도를 양손으로 잡고 쫙 잡아 당겨 보니까 뭐 한 1.8배 정도가 늘어나더라. 뭐 10cm 잡아 당기면 10cm에 1.8배라고 하면 80%잖아요. 그럼 한 쭉 늘어나면서 10cm 잡았는데 18cm까지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게, 아니면 5cm짜리가 뭐 한 8cm나 9cm까지 늘어났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얘가 연화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보는데, 요게 이제 센치가 1.8이냐, 1.9냐, 2배냐, 2.1배냐, 2.2배냐, 뭐 이렇게 배수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꼬리빗으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딱 놓으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라. 그럼 100%. 돌돌돌도 말았는데 탁 살짝 놓으니까 얘가 좀 원이 살짝 풀리면서 이렇게 커졌더라. 근데 이 사이즈가 얼마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 연화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100%로 봤을 때 얘가 말하는 거에 뭐 한 20%, 그럼 80%고요. 40%가 커졌다, 60%고, 뭐 50%가 커졌다 그러면 50%가 연이 된 거고, 60%가 커졌다 하면 40%밖에 연화가 안 된 거고, 다 펴졌다 그럼 연화가 아예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연화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롯들을 선정해서 모발을 말아놓고서요, 밴딩을 해놔요. 그리고서 한 3개 정도를 그렇게 해놨다가 10분 있다 풀러보고, 15분 있다 풀러보고, 20분 있다 풀러보고 하면은 이 시간 방치에 따라서 어떤 거는 1.5배, 어떤 건 2배, 어떤 건 2.5배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크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롯들을 미리 말아놓는 그런 연화 테스트 방법도 요즘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또 제일 쉽고 눈에 제일 잘 보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또 많이 씁니다. 자, 펌 디자인 와인딩에서 이제 수평 와인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와인딩 자체가 수평 와인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럴 와인딩, 트위스트 와인딩, 하프 트위스트 와인딩인데, 이게 수평 와인딩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여기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크로키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로키널. 아이고, 잠깐만요. 앞에도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어요. 크로키널 또는 바렐이라고 했었죠. 크로키널 와인딩인데 그 방식이 수평도 있고요, 세로도 있고요, 사선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스파이럴 와인딩은 말 그대로 나선형 와인딩인데 수평으로 말 수 있고, 세로 있고, 사선도 있겠죠. 트위스트 와인딩도 역시나 모발 자체가 꼬이는 거죠. 수평, 세로, 사선 있고, 하프 트위스트 와인딩은 트위스트에서 약간 변형인데 앞쪽 면은 꼬이고, 이만큼은 꼬이고, 이쪽 뒤쪽은 안 꼬이고, 뭐 이쪽 한쪽 면 반은 꼬이고 나머지 롯데 반은 안 꼬이고, 이렇게 반만 꼬여 있고 반은 안 꼬여 있다라고 해서 반만 꼬여 있는 와인딩이다 해서 하프 트위스트 와인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